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풋볼 런던에 의하면 토트넘의 이번 여름 목표가 새로운 골키퍼, 2명의 중앙 수비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와 젊은 윙어를 영입하는 동시에 현재 선수단의 깊이가 부족한 분야에서 유혹적인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 선수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카리오가 골키퍼 자리를 채웠고 제임스 매디슨이 레스터에서 4천만 파운드에 이적한 것이 공격형 중앙 미드필더 박스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팀 내 다른 수비수들을 옮길 수 있다면 한 명이 아닌 2명의 새로운 센터백을 계약하는 것을 목표로 수비를 개선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바이어 레버쿠젠의 탑소바와 볼프스부르크의 판대 벤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포스테코글루이 시스템 과축구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풋볼 런던은 풀럼의 수비수인 25세의 아다라비오가 클럽의 잠재적인 목표 목록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아다라비오는 맨체스터 태생의 선수로서 많은 박스를 찍었고 특히 풀럼과의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아있는 터라 그의 이적료가 다른 두 센터백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맨체스터 시티 아카데미 센터백은 마르코 실바의 백라인 내에서 수비 통계로 큰 인상을 남겼고 발밑에서 공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짧고 날카로운 패스로 공을 빠르게 재활용해야 하는 포스테코글루의 수비에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이 이미 지난 시즌의 많은 기간 동안 아다라비오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현재 이 기간 동안 잠재적인 움직임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다라비오와 손흥민의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어 팬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지난 21년 토트넘과 풀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공격으로 풀럼 수비수 아다라비오의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책골 유도로 찬사를 받았으나 아다라비오는 자책골로 인한 풀럼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경기 후 토트넘 전담 기자의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손흥민이 아다라비오를 찾아가 위로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며 훈훈한 감동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리버풀의 핵심 수비수 아놀드 등의 발언이 재조명되며 리버풀 이적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이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1년 남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FA로 풀려 주급도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는 구단 입장에서는 1년 뒤 FA가 되면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단 입장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적 적기는 2년 남았을 때인 이번 여름이 가장 이상적인 판매 시기, 이적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리버풀, 맨시티, 뉴캐슬 등과의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사우디행 링크도 있었으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 데일리 밀업는 토트넘 스타 손흥민,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듀오인 주드 벨링엄, 오렐리엥, 추아메니 등 리버풀이 최근 수년간 놓친 6명을 살폈다며 리버풀이 잡지 못한 선수들 중 손흥민이 핵심이었을 알렸습니다. 최근 레알에 입단한 벨링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 추아메니 등을 먼저 소개한 신문은 이어 손흥민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지난 2015년 가을부터 리버풀 지휘봉을 잡은 위르겐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에서 일할 때부터 손흥민을 좋아했다는 일화도 곁들였습니다. 클롭 감독은 도르트문트 시절이던 지난 2013년 처음으로 계약을 시도했으나 손흥민이 바이엘 레버쿠젠에 합류했다는 밀어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클롭 감독이 KBS와 진행한 인터뷰를 소개하며 클롭은 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손흥민과 계약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환상적이고 한국 축구의 상징이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단라는 클롭 감독의 찬사도 빼놓지 않고 소개했습니다. 손흥민과 클롭은 약속이나 한 듯 2015년 프리미어리그로 옮겼는데 팀은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으로 갔고 클롭은 브랜든 로저스의 뒤를 이어 리버풀을 맡았습니다. 또한 리버풀에서 뛰었던 호세 엘리케가 손흥민 영입을 촉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완벽한 스타일이라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영국 매체 HITC는
전 리버풀 스타 엘리케가 손흥민 특징을 말했다. 리버풀이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흥민이 합류한다면 이상적인 리버풀 공격 스타일이 될 거로 짐작했다고 알렸습니다. 손흥민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조제 무리뉴,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시절까지 토트넘 핵심이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초반에 케인 아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었지만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리버풀전에서는 케인과 투톱으로 활약했다. 최고 장점인 배후 공간 침투와 스프린트를 유감없이 보였고 동점골까지 넣었다. 콘테 감독은 최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다. 좋은 선수가 아니라 최고의 선수다. 나는 손흥민을 개선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월드클래스에 도달한 선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엄지를 세웠습니다. 선수들도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인정했는데요. 조제 무리뉴 감독 시절에 손흥민과 함께했던 가레스 베일이 토트넘 드림팀 5인에 손흥민을 뽑았습니다. 리버풀 수비수 알렉산더 마이너스 트렌트 아놀드도 리버풀이 겨울에 영입했으면 좋을 것 같은 선수를 묻자 케빈 더 브라이너와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정말 뛰어나다. 스피드, 결정력, 침착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이전과 말했던 것과 동일하다며 구애를 지속했습니다. 발렌시아, 비아레알,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거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리버풀에서 뛰었던 엘리케도 다시 한번 아놀드의 발언에 공감하며 주장했습니다. 엘리케는 개인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에 아놀드가 손흥민과 더 브라위너가 리버풀에 필요한 선수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완벽하게 리버풀에 맞는 선수다. 손흥민은 3톱 어떤 위치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 최적의 포지션은 9번 공격수와 윙어다. 아놀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서는 손흥민은 2025년 계약기간 만료로 올해 여름이 이적하기에 가장 적기인 상황이다. 훌륭한 사업 수완을 가진 레비 회장이 그를 올 여름에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려 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는 아무리 토트넘이 정비된다 한들 일단 너무 근본 없는 닥트넘이기 때문에 무조건 탈트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부상 없이 프리시즌 잘 보내고 손흥민을 잘 활용하는 팀으로 가서 마음껏 행복 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무사 탈출, 닥트넘 탈출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9월 1일에 여름 이적 시장이 종료되니 꼭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